펩티드 극복.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비결. 러링의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이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다. 자, 이제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 공부할 차례야. 러링은 지밍의 외도 사건 이후 이렇게 흥분되기는 처음이다. 오늘은 정말 횡재한 기분인걸? 러링은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싶은 기분이다. 노인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곧 강의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야기할 때 잠재의식을 강조한다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이지. 러링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노인의 말을 끊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노인은 이미 러링의 급한 성격에 익숙해진 듯 그녀가 중간에 끼어드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친절히 대꾸해 주었다. 그래, 그런데 자넨 그걸 어떻게 알았지? 러링은 잠시 뭔가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 바로 그 마차 그림이에요. 그 불쌍한 말은 스스로 선택을 내리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어차피 마부가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니까요. 아니지. 마부도 결국 그 뒤에 앉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죠. 주인이 북쪽으로 가라는데 마부 마음대로 남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아주 좋아. 노인은 하루하루 발전하는 제자가 아주 자랑스러웠다. 이상형의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한 여자가 있다고 해보지. 이 여자는 겉으로는 아주 열심히 이상형의 남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자의 잠재의식은 자신이 그런 이상형의 남자에게 어울릴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이 여자의 참된 자아는 이것을 바탕으로 그녀가 이번 인생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하지. 그녀의 과제는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자, 보자고. 먼저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여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이 과제를 완수하는 순간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거야. 오히려 거부하려 해도 막을 수 없을걸. 이것도 같은 건가요? 크게 성공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잠재의식은 항상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참된 자아가 실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제를 정해주는 것이죠.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큰 돈을 벌거나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맞나요? 러링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훌륭한 학생이다. 노인은 크게 기뻐하며 대답했다. 그래서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법칙은 자신이 원하는 그것이 이미 운명적으로 내 것임을 인식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전 인류와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이상과 목표에 부합시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잠재의식과 참된 자아에 가까이 다가가 지난 삶의 방식을 뛰어넘고 자신의 인생 과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숙명을 뛰어넘고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이룬다는 것이 모두 공허한 탁상공론으로 끝나버릴 수 있네. 그래서 이것을 내면으로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외부 환경이나 조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요. 러링은 감개무량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지. 자네는 이미 신체의 벽을 뛰어넘고 감정의 중독에서 벗어나고 생각의 오류를 검증하고 의미 없는 신분 동화를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네. 이런 기본 수양을 갖추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이루는 일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숙제잖아요. 어려워요. 러링은 조금 불만스러운 듯 대꾸했다. 걱정 말게. 어디에나 요령과 비법이 있는 법이거든. 러링은 애타는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다음 설명을 기다렸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신체와의 연결, 굴복, 정신안정, 감지 등의 방법을 통해 수많은 벽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참된 자아와 소통할 수 있지.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도 있지. 잊지 않았겠지? 그럼요. 모든 상황이나 사건은 일정한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고 같거나 비슷한 파동을 가진 사물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내용이죠. 좋아. 잘 기억하고 있군.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 그것과 부합하는 에너지 파동을 발산하는 거야. 그러면 온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그런데 어떤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란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무엇이지. 매번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을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그 무엇. 때론 그 에너지가 강력해지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손에 넣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원하는 바로 그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라네. 매일 머릿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장면을 그려보는 거야. 세부적이고 명확할수록 더욱 효과적이지.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느낌을 형상화하고 경험함으로써 신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야. 와. 리링은 자기도 모르게 노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리링은 그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영화 내용을 떠올렸다. 일종의 과학 실험으로 증명된 내용이다. 우리의 대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상상 혹은 과거 기억의 산물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경험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는 장면을 형상화하는 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러링이 막 질문을 하려는 순간 노인이 먼저 설명을 시작했다. 우주는 우리가 발산하는 주파수가 관찰에 의한 형상인지 실제 경험한 것인지 과거의 기억인지 상상의 결과인지 알지 못하네. 우주는 그저 우리의 주파수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부합하는 사물 혹은 사건으로 답을 돌려줄 뿐이야. 노인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비결의 핵심은 우리가 시각적인 형상과 자신의 느낌을 통해 발산한 주파수가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네. 물론 외부적인 노력도 중요하지. 이것은 분명 내면으로의 여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꿈만 꿀 수는 없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 안 돼. 하늘은 공평하다네.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야. 노인은 한쪽 눈을 찡긋하며 상대방을 놀리듯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이제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배웠으니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그것이 바로 자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이지. 하지만 이 세상에는요, 내면을 단련하는 노력 없이도 심지가 맑고 고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러링은 몹시 불만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그건 자네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네. 만약 자네가 윤회 사상을 믿는다면 그들은 전생에 많은 선행을 쌓은 것이겠지. 자네가 운명론자라면 그들은 기가 막힌 사주팔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지. 또 자네가 지구는 커다란 학교라고 생각한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각기 다른 것이지. 사람마다 선택한 과목이나 학점이 모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 일에 상관없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러링은 장난꾸러기처럼 노인의 말을 가로챘다. 그렇지, 그렇지.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기분 좋게 웃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에는 이것 말고 또 하나, 조금 뻔뻔한 방법이 있지. 뻔뻔한? 왜 뻔뻔한 방법이죠? 러링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노인의 답을 재촉했다. 자네는 사람들이 왜 항상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아는가? 글쎄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겐 그만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 아닌가요? 맞았어. 정말 똑똑하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에너지 변화가 있는지 아는가? 이 순간 우리의 몸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는 우주에게 더 많이라고 외치지. 그러니까 자네가 아직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주는 어쩔 수 없이 자네가 원하는 것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 더. 아주 중요한 것이 남아있네. 자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땐 반드시 진심으로 분명한 의지를 표현해야 하네.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정의해야 우주도 자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노인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듯 더욱 눈빛을 반짝였다. 반드시 언행을 일치시킬 것. 말하는 것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이 따로인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돼. 아직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먼저 감사하라. 마지막 테스트. 러링은 밝고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지밍의 외도 사건 이후 이렇게 상쾌하고 홀가분한 기분은 처음이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요즘 러링은 날이 갈수록 에너지에 민감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사무실의 분위기는 확실히 심상치 않다. 러링은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분위기의 실체가 밝혀졌다. 잠시 후 열린 조회에서 마케팅 총괄이사가 나와 곧 회사 내 조직 개편이 단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회가 끝나자마자 러링의 직속 상간인 마케팅 총괄이사 왕리가 그녀를 호출했다. 러링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미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앉으시오. 왕리 총괄이사는 러링에게 맞은편 의자를 권했다. 그리고 몇 번 목소리를 가다놓으며 한참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다. 리사가 우리 마케팅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요.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리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2달 뿐이요. 그 안에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왕리 총괄이사는 도저히 마지막 그 한마디를 내뱉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결국 그는 이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오. 노인의 집에 가까워지면서 러링의 감정과 생각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러링은 일단 이미 발생한 사건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았다. 만약 오늘 그녀가 사직서를 내려 했거나 전업주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오늘 사건은 아주 기쁜 소식이다. 보통 이런 외국계 대기업에서 연차가 오래된 간부 직원을 정리해고할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경우 대개 1년치 월급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사실 러링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그녀를 괴롭게 만든 건 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녀의 태도와 관점이다. 러링은 이 사건에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 더 어렵고 괴로운 사건을 만들어냈다. 이제 러링은 자신이 감정적으로 이 사건에 저항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든 회사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으며 위메이가 권력 핵심층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어차피 러링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다. 발버둥 치고 괴로워하고 반항해봤자 모두 쓸데없는 짓이다. 공연히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다. 처음엔 노인을 만나 그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모든 감정을 쏟아놓으며 울며 불며 발악하고 그를 비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직시하기 시작하면서 러링은 어느 정도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노인이 문을 열고 러링을 맞이할 때 그녀는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불쌍한 애벌레처럼 의자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노인은 벌써 차를 끓여놓고 러링을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안쓰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들지? 러링은 잠시 자신을 느껴본 후 간단하게 명사형으로 대답했다. 슬픔? 경악? 두려움? 그렇군.
그럼 지금 가장 민감한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 심장 한가운데요. 좋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느껴보자고.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100%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받아들여야 하네. 자, 심호흡을 크게 해보게. 깊이 들이마신 다음 숨을 바로 그 부분으로 보내는 거야. 러링은 억울함, 분노, 자아가치 폄하, 작은 자아 위축,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의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하며 심장 한가운데로 정신을 집중시켰다. 관찰자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자네의 부정적인 감정을 직시하게. 절대 비난하지 말고 사랑과 이해로 그 감정을 받아들이게. 바로 그곳, 심장 한가운데서. 노인은 다시 말했다. 심호흡. 특히 무시당해서 위축된 작은 자아의 아픔을 느껴보게. 노인은 계속해서 그녀를 끌어주었다. 자네가 작은 자아의 아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자네의 내면 공간이 확대될 거야. 꼭 기억해 두게.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에 다시 내려놓아야 하네. 리링은 눈을 감고 깊이 심호흡하며 자기 내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느껴보았다. 최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감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심장에 모이고 점점 더 커지고 멈추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소멸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100년처럼 길고 힘들게 느껴졌다. 러링은 천천히 눈을 뜨고 감동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러링과 눈이 마주치자 느닷없이 질문을 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지? 러링은 순간 쓴웃음이 나왔다. 이제 겨우 이 비결에 대해 알고 실행에 옮기려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했던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도저히 의욕이 생기질 않는다. 하지만 노인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 깊은 해안의 눈동자를 반짝이며 조용히 러링을 응시했다. 러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비결을 을조렸다. 먼저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해야 해요. 그리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순간을 형상화하고 그 기쁨의 파동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러링은 장난꾸러기 아이처럼 밝은 웃음을 지었다. 아직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뻔뻔스럽게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언행일치를 이뤄야 해요.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자네가 직접 해보게. 뭘요? 뭘 하라는 거예요? 자네는 지금 일자리를 잃은 것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나 있지 않나? 그렇다면 자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은 무엇이지? 지금 바로 자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자고. 러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노인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의 모든 관심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온갖 불평불만에 온통 싫은 것뿐이었다. 그녀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러링은 한참 동안 고심한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노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야. 매표소에서 표를 파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고,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남을 돕는 일이야. 내가 말했었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하네. 나는 내 전공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요.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어르신이 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좋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자네가 하고 싶은 또 다른 일들을 더 생각해 보게. 그리고 자신이 이미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행복한 순간을 형상화해 보게.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새벽녘이나 잠이 완전히 들지 않은 밤 시간이야. 이때가 우리가 잠재의식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지. 노인은 돌아가려는 러링을 붙잡고 특별히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러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아마도 자네가 어떤 동반자를 원하는지, 어떤 결혼 생활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거야. 노인의 말은 러링의 가장 큰 상처를 건드렸고 그녀의 볼엔 금방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러링은 노인의 집을 나온 후에도 한참 동안 노인의 자상하고 온화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시작하는 순간 미래가 보인다. 다시 날아오르다. 지난 며칠간 러링의 머릿속엔 노인의 마지막 한마디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확실히 러링은 자신이 어떤 반려자를 원하는지, 어떤 결혼 생활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동안 그녀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견뎌온 것 같다. 지민과 함께 보낸 10여 년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다른 결혼 생활을 꿈꿔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러링이 지민과의 결혼 생활에 만족했던 것은 아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였다. 겉보기엔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으니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것도 마케팅부 한 부서에서 말단 직원에서 이사까지 경험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고 안정적인 겉모습 이면에는 항상 여러 가지 불만과 불안한 마음이 존재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던 걸까? 러링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감정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대부분 현실에 맞서고 현실에 불만을 표현하고 타인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들 뿐이었다. 우리는 자기 주변의 모든 문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자신만 바뀌면, 스스로 생각을 바꾸면 사람, 상황, 사물 등 주변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모른다. 열쇠는 우리 자신이 쥐고 있어. 이 순간 러링은 자신의 내면 에너지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아침 출근하려고 방을 나서던 러링은 거실에 앉아있던 즈밍과 마주쳤다. 즈밍은 러링을 보자 또 뭔가 말하려다 포기했다. 러링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무슨 일 있어? 사실 이 순간 러링은 즈밍이 우리 이혼 수속하러 가자라고 최후의 카드를 던지는 것은 아닐까 몹시 두려웠다. 러링은 아직 거기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즈밍은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러링은 이럴 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얼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왜 하필 이럴 때 쓸데없이 생각이 멈추는 거지? 당신이 모든 걸 알았다는 걸 알고 그녀는 매일 빨랑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날 닥달했어. 하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나에게 원망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 원망도 불평도 아무 말도. 즈밍은 고개를 숙이는 듯 하더니 어느새 눈시울을 붉혔다. 러링,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어. 난 아직 우리 사이에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해. 러링, 정말 미안해. 이 순간 러링은 그동안의 서름이 북받쳐 오르며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 참, 오늘은 인사부 총괄 이사와 중요한 면담 약속이 있다. 이렇게 울면 지금껏 공들여 완성한 화장이 다 엉망이 되고 만다. 우리 다시 노력해보자, 러링. 즈밍 역시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사이가 멀어지긴 했지만 그 틈은 충분히 줄일 수 있어. 우리 부부 문제 전문가를 찾아가 보자. 난 우리가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처럼 아름다운 순간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러링은 즈밍의 변화가 너무 놀라웠다. 각자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러링은 즈밍에게 부부 문제 전문가를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즈밍은 창피하다는 이유로 단번에 거절했다. 알았어. 나도 생각을 좀 해볼 테니 시간을 좀 줘. 지금은 출근해야 하니까 나 먼저 갈게.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러링은 즈밍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갔다. 사실 즈밍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정신없이 뛰어나가는 일은 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금 러링은 마음이 아주 편하고 기쁘다. 몸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찬란한 기쁨의 찬가가 울려 퍼졌다. 인사부 총괄이사 장쉐량과 마주 앉은 러링은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반응을 살폈다. 장 총괄이사는 러링의 이력서를 꼼꼼히 읽고 있다. 당신의 직속 상사인 왕리 총괄이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당신을 추천하더군요. 이번 인사조직 개편이 아니었다면 절대 당신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면서요. 러링은 겸손한 태도로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장 총괄 이사는 특유의 예리한 눈빛으로 러링을 자세히 살폈다. 사실 지금 우리 회사에 당신의 전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러링은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단 장 총괄 이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고 있는데 아직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링은 퍼뜩 정신이 들면서 장 총괄 이사를 주시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인재는 경영자 교육 분야의 전문 매니저입니다. 혹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교육? 러링은 이쪽 분야에는 전혀 경험이 없던 터라 매우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교육이라면 그거야말로 다른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돕는 것이잖아. 러링의 귓가에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때 다시 장 총괄 이사가 보충 설명을 해주었다. 그동안 우리는 사내에서 적합한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내 교육을 담당하려면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리 이사는 우리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으니 이 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리 이사의 뛰어난 능력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리 이사가 이 일에 관심과 자신이 있는가 하는 거죠. 러링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해낼 자신도 있습니다. 장 총괄 이사는 러링의 대답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직책은 마케팅 이사보다 직위가 높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보다 훨씬 높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장 총괄 이사는 러링에게 악수를 청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러링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러링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오늘도 러링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겨우 하루를 버텨낸 러링은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불이 나게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실망하고 돌아서려는데 문틈 아래 하얀 편지 봉투가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다. 순간 러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얼른 봉투를 집어들고 편지를 펼쳤다. 낯익은 고상하고 절도 있는 노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친애하는 제자에게 이제 그대가 날아오를 때가 왔군. 그동안 나는 자네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기뻤네. 꼭 기억하길 바라네. 자네의 행복과 기쁨을 반드시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하네. 함께 나눈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어서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자네에게 돌아오는 것이 더 많아진다네. 그리고 나는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네. 떠나기 전 자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네. 절대 잊지 말게. 친애하는 제자여, 세상엔 아무도 없네. 오직 자신만이 있을 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사건, 사물은
자신의 내면 세계가 투영된 결과라네.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확히 표현해내지. 외부의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야 하네. 자신의 어떤 상처가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내면 세계의 어떤 그림자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지 파악해야 하네. 절대 변하지 않고 거부할 수 없는 외부 사물이나 사건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게.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이 점을 꼭 기억하게. 자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야. 그중 어떤 선물은 포장이 이상해서 자네를 두렵게 하거나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지.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참혹한 포장을 똑바로 쳐다보고 깨끗이 벗겨낼 때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선물을 가질 수 있는 거라네. 그 선물은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 특별히 주어진 것이야. 친애하는 제자여, 축복을 기원하네. 저자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기도는 본래 종교적인 색채가 없었다. 종교나 신앙이 없어도 특정한 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는 일종의 바람이자 자기 선언이다. 이 책 내용 중 진심으로 간절히 무언가를 원할 때 온 우주의 에너지가 모여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구절과 같은 의미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분명히 파악했으나 어떻게 이 속박에서 벗어나야 할지 모른다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믿음이다. 기도는 굴복이다. 기도는 참된 자아로 연결되는 통로이며 참된 자아를 감지하는 도구이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모든 방법과 부합된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어느 순간, 어느 누구, 심지어 어느 한 줄의 글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작가의 진심 가득한 당부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